2023년 7월 24일 오후 1시 33분입니다. 이전 매매 복귀 작도 및 분석 일정 순서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일요일로 주말이었는데 지난번에 브리핑했었던 29.8 일봉 몸통 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계속 지지와 저항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캔들이 위로 올라와서 눌림을 줄 때 롱 포지션을 진입한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상단에 있던 수렴 저항을 받고 비트가 눌림이 나올 때 동그라미 친 포지션도 좋은 타점이 된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왔을 때 이 모습이 디센딩 패턴의 모습과도 유사해서 숏 포지션을 진입하실 분들은 상단을 로스로 잡아도 0.2% 로스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고려하실 분들은 이런 셋업으로 포지션을 진입하면 좋다고 브리핑을 했는데 저는 이 구간에서 롱을 이미 진입을 했고 메인으로 보고 있던 29.8K 위에서 지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일단 롱 포지션만 들고 있겠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마 대부분이 디센딩만 보셨을 것 같아요. 눌리지 않고 상승할 때의 패턴을 찾아보니까 조금 억지이긴 한데 플래그 패턴도 가능해 보여서 플래그 패턴도 가능하다고 브리핑을 했고 첫 번째 브리핑을 했던 디센딩 패턴도 가능하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아직은 디센딩인지 플래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보통은 1대1 혹은 786, 886까지의 비율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여기 추세 기준으로 위로 익절 로스를 걸어놨는데 그 구간이 익절이 나가고 본전에다가 로스를 건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주봉 마감 직전에 눌림이 나와서 주봉은 음봉이 포지션은 본절로 로스가 나갔습니다. 단순히 캔들로만 봤을 때는 일봉 캔들을 장악형 음봉으로 장악을 했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리는 걸 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결과값이 낮을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간단하게 작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봉을 들어가서 이번 주 주봉의 양봉과 음봉을 정하는 라인이죠. 그리고 더 아래로 가면은 여기에도 주봉 몸통끼리 연결된 선을 볼 수 있겠죠. 제가 가장 주의 있게 보고 있는 29.8 라인 일봉도 체크를 해두는 게 좋아 보입니다. 원래는 보통 저의 경우 꼬리와 꼬리를 잇는 게 기본인데 이렇게 두 개 그리고 하단 두 개를 이으면은 지금 여기 뷰에서 보면은 수렴 형태에 가까운 캔들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 추세가 아니라 여기 추세이고 이미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걸로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나오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긋는 게 좀 맞아 보입니다. 메인 상승 추세로 보고 있는 이렇게 두 개를 이은 추세선은 녹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전 수렴의 상단 저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 뷰에서의 상승 추세입니다. 이렇게 셋업을 해두고 아직까지는 올라와도 오름숏 전략이 좀 메인으로 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여기와 여기가 생겼기 때문에 생긴 추세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5번, 6번, 7번 그리고 여기에서 저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이 뚫리기 전까지는 좀 메인 관점은 숏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피보나치로 찍어 봤을 때는 뭐 어디 타임존에서 어떻게 도달할지는 모르겠으나 비율상 한 618 부근이 되죠. 여기 고점과 이 구간이 저점이 맞다면 이 구간을 이었을 때의 피보나치를 보면 618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런 데는 모두가 보고 있는 자리고 계속 유의미한 지지저항이 나왔기 때문에 가중치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브리핑은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은 살짝 더 눌리고 나서 상승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5분봉급 이상에서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을 때 롱 포지션을 진입해 볼 예정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유의미하게 반등이 나와서 뭐 이런 추세든 어디 추세가 생기면 그 구간에서 눌림 때 저점을 기준으로 롱을 트라이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 구간은 이렇게 셋업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수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횡보한 이후에 하방으로 돌파되면 리테스트 숏 혹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상방으로 돌파가 나오면 눌림 때 리테스트 롱 이게 원래 일반적으로 정석 수렴 패턴인데
지금은 이런 패턴보다는 상방 돌파가 나오면 저항을 받고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뚫려버리는 패턴이 나온다고 했죠. 지금 이런 호흡에 관련된 수렴 패턴 영상은 댓글에다가 링크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2번 이런 호흡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나올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인지하고 매매를 하면은 스탑로스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거나 매매를 보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간은 아직까지는 수렴 구간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선형적으로 준 건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선형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저는 뭐 거래량을 딱히 엄청나게 보진 않지만 이런 패턴 혹은 중요 구간에서의 캔들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걸 기준으로 거래량을 보고 있는데 이 구간이 수렴이 맞다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수렴이 맞다면 하방으로 이탈이 나올 때 거래량이 터져줘야 이 구간에서 수렴 하방 이탈이 나왔구나, 거래량이 터짐과 동시에, 이렇게 보시는 게 일반적으로 패턴을 보는 방법입니다. 한 구간은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조금 더 그려지는 걸 봐야 명쾌하게 분석이 가능할 듯 합니다. 이번 주가 새로 시작되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익숙한 패턴이나 호흡이 나올 때 매매하는 게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7월 4차 일정이 나왔습니다. 월요일에 10시 45분에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 미국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고, 화요일 11시에 CB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 26일 수요일에 3개 일정이 계획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27일 목요일 새벽 3시에 금리 결정 FOMC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새벽이랑 목요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변동률이 굉장히 크겠죠. 금요일 날에 미국 물가지수 발표, 소비자 기대지수, 심리지수 발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다시 브리핑을 하지만 저는 이 구간에서 추세선을 신뢰하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판단돼서 다이버 컨펌이 가능한 위치에서 포지션을 진입할 예정인 거지, 여기서 다이버가 걸리지 않고 그냥 오를 수도 있고, 혹은 다이버가 걸리는 위치에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보고 나서 매매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추세선을 보고 진입을 했어, 혹은 내가 다이버를 보고 진입을 했는데 그 다이버가 컨펌이 나지 않게끔 바뀌거나 그 추세가 깨지면은 손절을 하고 그 다음 뷰를 봐야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본인이 포지션 진입한 근거에 의해서 본인이 베팅을 했어요. 근데 그 베팅이 틀어졌어요. 그러면은 버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손절을 치고 다시 그 기회가 왔을 때 본인이 하던 평소 페이스로 매매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일 8번 혹은 9번 탈출을 했다 하더라도 불에서 500불 손절할 걸, 이런 빅 이벤트를 한번 맞으면은 1000불, 2000불, 막 심하면 10,000불까지 손절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손절이 몇 번 나더라도 내가 보던 뷰가 틀렸으면 손절을 하고 나서 다음 그림에 가중치 둬서 베팅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방식이 메인이신 분은 그런 빅 이벤트 때 약손실을 할 걸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